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 채널의 사연을 많이 들었는데 결혼에 실패하신 분들, 배신당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저의 잊고 싶은 흑역사가 된 결혼 생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0살에 아내와 결혼해서 5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은 성격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서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때는 이렇게 힘들 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고 아내는 저녁형 인간이었어요. 둘 다 회사를 다니는 맞벌이 부부였는데 아내는 저녁에 출근하는 일을 찾아서 밤에 출근하고 아침에 퇴근했답니다. 이렇게 다른 시간에 활동을 하니 엇갈리고 얼굴도 못 보고 지나가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러 나섰는데 멀리서 아내가 비틀거리며 걸어와서 얼른 뛰어갔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 남편이네. 오랜만이다, 당신. 술 냄새. 아침부터 술 마신 거야? 택배 창고에서 밤새 박혀 있어 봐라. 술이 절로 땡기니까. 그래, 그랬겠지. 어서 들어가서 자. 아내는 택배 물류 창고에서 전산 작업을 하는 직원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선택한 직업이 아니라 야간 고정 근무여서 선택을 했죠. 결혼 후 아내가 물류센터에 이직할 때 반대를 엄청 했는데 결국엔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둘 다 휴일이니 그래도 주말만큼은 부부답게 붙어서 지냈어요. 그런데 또 성향이 맞지 않은 게 있었으니 저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 아내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아내에게 맞춰서 억지로 주말마다 밖을 나가 돌아다니며 데이트를 했는데 이것도 5년 해보니 넌덜머리가 나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집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시켜 먹자. 맨날 들어오는 집 지겹지도 않아? 난 집에 있기 싫거든? 그럼 각자 시간 보내자. 난 나갔다 올게. 당신은 집에서 혼자 알아서 놀아. 뭐? 여보, 우리 얼굴 본 지 일주일 만이야. 그냥 좀 내 말을 따라주면 안 돼? 어떻게 매주 밖을 나가서 돌아다니냐? 이젠 내 의견도 좀 들어줘. 당신 의견 들어준다고 했잖아. 당신은 집에서, 난 밖에서 노는 거야. 효도만 셀프가 아니라 휴식도 셀프로 하자고. 나 집안에서 당신 챙기고 싶지 않아. 알아서 쉬든지 해. 난 나갈 거니까. 제가 밖을 나가야만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내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감정이 쌓이기도 많이 쌓였는데 한 번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통장 관리를 아무리 각자 한다지만 목돈을 쓸 때는 의견을 나누는 것이 부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한마디 말 없이 자기 집을 샀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우편물이 왔는데 당신 대출 받았어? 그거? 나 집 샀거든. 돈이 모자라서 3천만 원 대출 받았어. 뭐? 집을 사? 왜 집을 사? 월세 받으려고. 재테크가 다른 게 재테크겠어? 작은 집 하나 사서 월세 받아가면서 돈 벌 거야. 그런 거였어? 여보, 잘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나한테 말은 해줬어야지. 지금 말했잖아. 아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내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집을 사겠다는데 당신 의견을 왜 들어야 하지? 부부니까. 부부는 원래 그런 거야. 혼자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라고. 내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당신한테 말하는 거 몰라? 누가 말해달라고 했어? 그건 당신이 입이 근질거리니까 말한 거 아니야? 아무튼 각자 돈 관리하고 있고 내가 알아서 잘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넘어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저희 부부 사이는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 때와 신혼 초에는 아내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중에 각자 출퇴근을 따로 하면서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하니 이렇게까지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말다툼을 하면 아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며 간섭하지 말라고 일관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말싸움을 하다가도 정나미가 떨어져서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부부관계였습니다.
시간도 안 맞고 주말에도 싸우거나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니 같이 침대에 누운 날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입니다. 저도 남자고 본능이 있으니 주말마다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귀찮다며 거부하더라고요. 이런 생활에 지쳐버린 저는 아내에게 한번 떠보듯이 물었습니다. 당신 나랑 왜 같이 살아? 우리 부부 맞아? 왜? 뭐 같이 앉아줬다고 이러는 거야? 뭐 한번 해줄까? 한번 해줄까? 참 기가 막히네. 어린애랑 한번 놀아줄 거라고 말하는 것 같네? 당신은 나랑 아이 낳고 싶은 생각도 없어? 난 애긴 딱 질색이야. 야행성인 나한테 애기가 생긴다고 생각해보니까 아우 잠도 못 자고 시달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싫어. 소름 돋아. 뭐? 당신은 나랑 하는 게 모든 게 싫은 거야? 당신이랑 사는 게 싫다고 한 적 없거든? 그냥 각자 알아서 지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 아니 내가 만약 이 결혼에서 불만이어서 이혼하자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노력할 거니 아님 이혼할 거니? 아내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한 집에서 사는데 이혼이 웬 말이냐며 자기는 아주 만족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노력해주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가기 힘들 거라고 말했고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라고 일러줬어요. 그러자 아내는 바로 대답하더군요. 서로 구속하는 건 난 정말 싫어. 잠자리는 서로가 원할 때나 하는 거지 한쪽이 원한다고 무조건 참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봐. 애기는 아직 한참 젊으니까 나중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낳으면 되고. 그리고 당신과 내가 생활 패턴이 달라서 각자 알아서 생활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결국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 거네. 룸메이트도 우리보단 가까울 거다. 난 이대로 결혼 생활 더 못해. 너무 외롭고 힘들어. 그래? 그럼 하는 수 없지. 헤어지자. 당신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니까 다음엔 좋은 여자 만나면 좋겠어. 당신 날 사랑하긴 하니? 진짜 오만정이 떨어진다. 뭐라는 거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데 오만정이 떨어진다고? 나들 어쩌라는 거야? 더는 아내를 참아줄 수 없어서 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자료 상의를 하려는데 아내는 각자의 재산을 관리해 왔으니 알아서 처분하고 주고받는 거 없이 끝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 후 신혼집을 팔고 다른 아파트에 터를 잡고 살았어요. 싱글로 조용하게 지냈는데 꽤 살만했어요. 제가 사랑을 갈구하는 대상이 없으니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그런 대로 혼자 먹고 살겠거니 하면서 평범하게 사는데 저도 본능이 있는 남자라 그런지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를 보면 연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이라는 목표를 제거하고 연애를 뜨겁게 두세 번 했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씩 만나고 이별했답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여자를 새로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분도 저에게 큰 호감이 있어 해서 처음 만난 날 연인이 되었답니다. 진경씨, 이렇게 매력적이고 예쁘신 분이 왜 아직도 혼자인지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남자들한테 학을 떼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연애만 하려고요. 그건 저도 비슷하네요. 저도 재혼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고 연애만 할래요? 연애하다가 서로 좋아지면 재혼도 할 수는 있죠.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 만나봐요. 네, 아무튼 전 진경씨랑 사귄다니까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새롭게 만난 연인은 저와 생활 패턴도 잘 맞았고 성향도 잘 맞았어요. 집데이트를 더 선호해서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답니다. 그렇게 붙어 지내다 보니 여자친구가 거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자기야, 오늘도 자기 집에 안 가고 자고 갈 거야? 응, 오빠 집이 너무 편하고 좋아. 오빠 품에 안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가? 오늘도 여기서 자고 출근할게. 우리 이렇게 매일 붙어 있을 거면 그냥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야?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아, 그런가?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네. 여자친구가 매일 제 집에서 지내니 아예 같이 살림을 차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단둘이 혼인서약을 하고 함께 살게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단순한 동거인이 되는 것은 싫다며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전 생각이 좀 많아져서 우물쭈물댔습니다. 오빠 나랑 혼인신고하기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결혼에 한 번씩 실패를 했으니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난 신중하게 결정 내린 건데 오빠는 아직 나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당연히 진경이 널 최고로 사랑하고 좋아하지. 마지막 여자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어. 그럼 혼인신고하면 되겠네. 우리 둘 다 서로에게 확신이 서 있는 거면 법적으로 부부가 돼야 하는 건 당연한 순리 아니야? 난 오빠 호적에 올라가고 싶어. 난 오빠의 부인으로 평생 살고 싶다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계속 거절하기가 뭐해서 결국엔 여자친구의 소원대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로운 신혼을 맞이하고 지내는 건 매우 만족이었습니다. 집데이트를 즐기던 저희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퇴근만 하면 집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하지만 1년을 함께 살았더니 아내에게서 못 보던 모습이 하나둘씩 튀어나왔습니다. 연애 때와 신혼 초에는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던 아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술 먹는 날이 늘었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여보, 또 술이야? 게다가 지금 밤 11시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겨우 11시인데 뭘 그렇게 오바해? 그리고 술 좀 마시면 덧나냐? 덧나는 게 아니라 정도껏 마셔야지. 이번 주에 벌써 4번째잖아. 당신 이렇게 술 좋아하는 여자였어?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술 먹는 거 보이지 않더니. 진짜 심하게 많이 마시는 것 같아. 몰라. 오빠랑 살다 보니까 속이 답답했는지 술이 막 땡기네. 나도 이럴 줄 몰랐어. 나 때문에 속이 답답해? 뭐가 문제인지 말을 해봐. 됐다.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비켜줘. 나 잠이나 잘 테니까 건들지 말고 조용히 좀 해줘. 아내는 뭐가 불만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알아야 고치든지 할 텐데 그냥 냅다 술 먹고 들어와서 신경질을 내고 잠만 잤답니다. 저와 결혼하면 술이 많이 고픈 모양이네요. 전처도 그랬는데 지금 아내는 더 심하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만 자는 아내와 부부관계를 한 지 2달이 지나가자 좀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첫 번째 아내처럼 집만 공유하는 사이가 될 것 같았고 서로에게 스킨십하는 게 어색한 사이가 될까봐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본능 때문에 아내에게 자주 접근했습니다. 여보, 그냥 자려고? 이리 와봐, 여보. 아이씨, 이거 놔! 징그럽게 왜 그래? 날씨도 더운데 왜 자꾸 붙어? 여보, 우리 같이 잠자리 한 게 벌써 2달째야. 우리 최소 2주는 넘기지 말자. 싫어. 당신한테 냄새나니까 저리 가. 뭐?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뭐래? 오빠랑 자는 거 별로 좋지도 않거든? 나 건들지 마라. 경고했다. 우려하던 일이 생겨서 몇 날 며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와 연애 때처럼 잘 지낼 수 있을지,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혹시나 해서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도 받고 남성을 위한 약도 받아왔답니다. 다시 아내와 같이 사랑을 나누려고 기회를 보고 접근했는데 싫다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럴 땐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집 밖을 나가버리고 싶었습니다. 연애만 해야 했는데 아내와 살림을 합치고 혼인신고를 해서 괜히 가슴앓이만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사자머리를 하고 얼굴은 여기저기 핥힌 자국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술 먹고 다른 테이블의 여자와 싸웠다고 하더군요.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머리는 왜 이렇게 뜯긴 거야? 누가 이랬어? 몰라. 술 먹고 싸웠어. 어떤 여자가 술 취해서 나한테 시비를 걸잖아. 그래서 한바탕 했지. 뭐? 당신 많이 다친 거야? 어디 봐봐. 아휴, 안 되겠다. 우리 병원 가자. 됐어. 그냥 연고 바르면 돼. 그리고 병원 가서 왜 다쳤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할 건데? 그게 창피하다고 병원을 안 가? 여보,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아내 걱정이 되었는데 제 말을 자르며 됐다고 하더군요. 방문에 쾅 소리가 나게 닿더니 그날 밤도 외롭게 보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도 마음처럼 안 되어 그만둘까 싶기도 했지만 전 이번엔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노력을 최대한 다해보면 분명히 처음처럼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왔는데도 해가 지지 않고 화나더라고요. 아내에게 전화해서 같이 외식이나 하자고 했더니 야근이라면서 각자 알아서 먹자고 하더군요. 이 각자라는 단어를 듣자 전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지금의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슨 수라도 써보려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생각했습니다. 그날 차를 끌고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분위기 잡을 와인도 사고 속옷 선물도 해서 뜨거운 밤을 보낼 계획이었답니다. 그런데 초록불 신호에 직진하고 있는데 우측에서 끼어든 차량이 제 차에 조수석을 박아버렸어요. 몸이 한번 들썩거렸고 차는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이봐요!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진하는 차를 무시하고 끼어들면 어떡해요? 차에서 내려 화를 냈더니 사고 차주가 도리어 제 탓으로 몰더군요. 아유, 당신이야말로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요? 앞을 주시하면서 운전을 해야지 그렇게 속력을 내면 어떡합니까? 이건 나만의 과실이 아니에요. 각자 수리하기로 합시다. 뭐요? 갑자기 끼어든 아저씨가 잘못이죠? 내가 보기엔 당신이 훨씬 더 잘못한 거요. 무개념 운전자가 보험은 안 부르고 계속 제 탓을 하길래 홧김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윽고 경찰차가 도착했고 남자 경찰관과 여자 경찰관이 내렸어요. 사고 경위를 말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더니 우측에서 끼어든 차주가 잘못한 걸 일러줬고 보험 처리를 해서 상황이 끝났답니다. 여자 경찰관이 상대 차주에게 일목요연하게 말해서 바로 수긍했답니다. 감사 인사도 할 겸해서 여경과 잠시 인도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됐네. 그나저나 당신 언제 경찰이 된 거야? 당신이랑 이혼하고 물류센터 관두고 쉬다가 오래전에 꿈꿔왔던 일 도전해봤어. 2년 동안 공부만 해서 겨우 합격했어. 여경은 제 전처였습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보였습니다. 당신 좋아 보인다. 나랑 이혼하더니 더 예뻐진 것 같네. 이 남자가 별말을 다 하네. 그래도 칭찬이니까 기분은 좋다. 재혼은 했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혼했어. 뭐? 그럼 돌돌싱이라는 거야? 전처는 경찰관에 합격하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혼을 했는데 몇 달 전 이혼을 했답니다. 무슨 이유로 이혼했어? 설마 또 나랑 살 때처럼 집만 공유하는 사이로 지낸 거야? 아니거든. 내가 당신하고 헤어지고 느낀 게 아주 많았거든. 난 최선을 다해서 남편과 가깝게 지내려고 했고 우린 아주 잘 지냈어. 근데 남편 놈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뭐 바람? 어우, 최악이다. 그래, 최악이지. 그놈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고 아주 반쯤 조져버렸어. 그리고 끝내버렸지. 전처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 안쓰러웠어요. 비록 이혼한 사이긴 하지만 잘 살았으면 했는데 또 결혼에 실패했다고 하니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이어서 전처가 제 결혼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재혼했어? 재혼했어. 근데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당신은 성격이 온순한 편인데 안 좋을 일이 있어? 설마 마누라가 나처럼 제멋대로인 여잔 거야? 지금 당신이 제멋대로인 여자라고 인정하는 거야? 뭐 비슷해. 아내가 나한테 실증이 난 것 같아. 그래서 변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지금도 대형마트에 와인 사러 가는 길이었거든. 아, 분위기 잡으려고 와인 사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거야? 근데 일을 망쳐버렸네? 아니야, 뭐 카센터에 차 맡기고 택시 타고 다녀와야지. 나 그만 가볼게. 오늘 고맙고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이번엔 이혼하지 말고 잘해봐. 간다. 전처와의 대화는 응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접촉사고로 몸이 좀 쑤시긴 했지만 계획한 건 하고 싶어서 와인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속옷도 예쁜 걸로 샀고 목걸이도 비싼 걸로 하나 장만했답니다.
야근하고 돌아온 아내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하지만 꾹 참고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 우리 같이 와인 한잔 하자. 와인? 당신이 웬일로? 뭐야, 불은 왜 죄다 꺼놓은 거야? 식탁으로 가자. 촛불 켜놓고 분위기 좀 잡아놨어. 분위기? 이 남자가 별짓을 다 하네. 그래, 와인이나 마셔보자. 안 그래도 술이 모자랐는데 잘 됐네. 아내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와인을 한 잔 따라주고 건배를 했어요. 그리고 속옷과 목걸이를 선물했더니 살짝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에 더 취하게끔 술을 몇 잔 더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코를 골고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내에게 서운한 점을 말했어요. 까놓고 말을 해서 아내가 고쳐주길 바라며 시시콜콜 떠들었습니다. 여보, 날마다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거 그만하면 안 돼? 차라리 집에 와서 나랑 둘이 마시자. 그리고 우리 같이 사랑 나눈 지 몇 달 지났어. 난 자기가 아직도 예뻐 보이고 부부 생활을 건강하게 하면 좋겠어. 결국엔 잠자리 불만이냐? 그래서 어제 그렇게 주접을 떨었구만. 뭐? 주접? 여보, 그게 주접으로 보였어? 내 딴엔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한 거라고. 그게 주접이지 뭐야. 당신이 밤일을 잘하면 내가 거부하겠냐? 당신은 재미도 없고 그것도 못하고 그냥 질려. 그리고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놀아. 어떻게 맨날 나만 기다리고 있어? 뭐? 내가 재미도 없고 질린다고? 그리고 밤일이 어떻다고? 우리 연애 땐 내가 최고라고 그랬잖아. 그거야 당신이 더 잘할 줄 알고 그렇게 칭찬해준 거지. 근데 계속 제자리더라. 그래서 날 거부한 거였어? 진작 말해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 나도 그래서 후회해. 시간 돌리고 싶다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살림도 합쳤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니 몹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앞으로 어쩔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한동안 아내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생각 정리를 했어요. 결국 두 번째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우리 말이야, 더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살 바에는... 그러자 아내가 굉장히 밝은 얼굴로 제 말을 끊더니 자기 할 말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오늘 밤은 같이 보낼까? 나 오빠 품에 안기고 싶어. 어서 침대로 가자. 어? 갑자기? 미안해.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해서 미안해. 어서 방으로 가자. 저는 바보같이 허허 웃으며 바로 이혼하겠다는 걸 까먹었고 아내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부탁할 게 있다면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더군요. 오빠, 우리 엄마가 이사를 한다는데 집값이 좀 나간대. 돈을 몇천 보태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오빠가 해주면 안 될까? 뭐? 자기 설마 그것 때문에 나랑 이런 거야? 아니, 뭐 겸사겸사. 오빠가 나랑 엄청 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 난 돈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뭐가 어째? 돈이 필요해서 나랑 이랬다는 거야? 당신 진짜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왜 그렇게 오버하고 그래?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 다 이래. 우리가 이팔 청춘도 아니잖아. 됐다. 말을 말자.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사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 난 못해드려. 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해준다고? 진짜 웃기는 남자네. 아내는 저와 함께 잔 것이 아주 큰 선물을 해준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진짜 정남이가 떨어져서 당장 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저나 아내나 서로에게 정이 떨어진 것은 마찬가지라서 또 며칠 동안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오셔서 저희 부부를 화해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그동안의 일을 다 일러줬던 모양이더라고요. 김서방, 내 딸이 속 많이 썩히지? 안 봐도 비디오야. 내 딸이지만 너무 차기만 하는 애라서 예상했어. 그래서 내가 알아듣게 혼냈어. 둘이 괜히 헤어질 생각하지 말고 이번 위기 기회 삼아서 더 단단하게 잘 지내봐. 야, 진경아, 네가 먼저 사과해. 그리고 김서방한테 한 행동과 말 모두 네가 잘못한 거야.
전 가만히 듣고 있었고 아내가 사과를 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맨날 술 먹고 다니는 데다 오빠를 너무 등한시했어. 미안. 앞으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연애할 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장모님이 오셔서 사과도 하시고 당신이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해보자. 나도 잘한 거 없으니까 사과할게. 미안해 진경아. 속 좁게 굴지 않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게. 그렇게 아내와 저는 장모님 덕분에 화해를 했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밤을 새우도록 사랑을 나눴고 그 주엔 아내가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일찍 퇴근해서 저와 많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새로 계약한 집에 3천만 원을 보태어드렸어요. 이것 또한 아내와 잘 살아보려고 결정한 일이었죠. 깨질 줄 알았던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새롭게 불이 붙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얼마 뒤 길에서 우연히 전철을 마주쳤어요. 경찰복을 입고 지나가는데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처가 부르더군요. 이제 나의 모르는 사람 취급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일하는 중인 것 같아서. 그리고 아는 척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내가 전에 도움을 줬을 때는 안부도 묻고 별걸 다 묻더니 오늘은 찬바람이네. 요즘 새 마누라랑 사이가 좋은가 봐. 다시 좋아졌어. 야, 그래? 난 당신한테 고민 상담 좀 하려고 술 한잔 하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지? 안 되지. 아내한테 미안할 짓은 조금도 안 하려고. 그러자 전처가 엄지를 축혀 세우며 말했습니다. 참 멋진 남편이네. 나랑 살 때도 이랬겠지? 아무튼 새 마누라랑 잘 지낸다고 하니 다행이네. 그럼 잘 살아. 고마워. 당신도 잘 살아. 이젠 전처를 볼 일이 없겠거니 생각했고 다시 봐도 아는 척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괜히 다른 사람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한편 아내와는 사이가 점점 좋아져서 아이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2세를 가지고 싶다고 말을 건넸어요. 여보, 우리 요즘 사이가 엄청 좋아진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당신 닮은 아이 한 명 낳았으면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아이? 난 생각 안 해봤어. 나이도 있고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당신이 가지고 싶다고 하면 노력은 해봐야지. 그럼 우리 산부인과 가서 검사부터 받아보자. 그래, 좋아. 저는 잔뜩 기대를 하고 아내와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다며 자연 임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아내와 뜨거운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가지기 전에 일을 그만두고 편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오빠, 나 네일 자격증 있는 거 알지? 네일도 자격증이 있는 거야? 그럼 학원 다녀서 땄다고. 아무튼 나 네일샵 하는 거 어때? 아기 가지면 편하게 앉아서 예약한 손님만 받고 일하면서 돈 벌면 좋을 것 같지 않아? 편한 게 좋으면 그냥 일을 그만두고 쉬어. 나 혼자서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활동을 해야지. 그리고 난 아기 낳으면 친정엄마한테 키워달라고 할 거야.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줘야지. 한번 알아봐. 아이, 오빠 고마워. 역시 내 남편이 짱이야. 아이, 그렇게 고마우면 술 좀 끊지. 애기 가지기로 했으면 술은 금물이라고. 알았어. 이번 달까지만 마시고 싹 끊어버릴게. 조금만 참아줘, 오빠. 아내와 사이가 좋으니 못해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아내가 골라놓은 상가가 있다고 같이 구경도 하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자고 했어요. 둘이 같이 차를 타고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웃으면서 운전하는데 신경이 아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앞을 보니 신호등이 노란불이 꺼지기 전에 엑셀을 밟았는데 빨간불에 통과했습니다. 사고 없이 잘 지나갔는데 경찰에게 걸렸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스피커로 말하더군요. 1833 차량 갓길에 차 세우세요. 저와 아내는 한숨을 쉬었고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두들기길래 내렸더니 전처가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전처는 면허증을 달라고 하더니 빠르게 차 안을 살피더라고요. 신호위반 딱지를 끊고 출발하려는데 전처가 절 불렀어요. 저기 1883 차주분, 잠깐 내려주시겠어요? 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체크해야겠습니다. 네? 타이어요? 네, 잠시만요. 차에서 내렸더니 전처가 차 뒤로 손짓을 했고 제 귀에 입을 갖춰서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야기를 전부 들은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883 차주분, 타이어가 이상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럼 안전 운행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차에 올라타자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고 차를 출발했습니다. 아내가 골라놓은 상가에 도착해 1층의 공실을 구경했는데 전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여전히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빠, 여기 좋지? 오빠, 왜 대답이 없어?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로 계약하고 싶다고? 여기서 내 네일샵을 차리고 싶어. 그럼 며칠 뒤에 계약하자.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안 돼. 다른 사람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해. 그래서 오빠 데리고 온 거야. 그래. 그럼 계약금은 자기가 내줄래? 내가 잔금은 다 내줄 테니까. 이왕이면 전부 다 해주지. 알았어. 계약금은 내가 낼게. 결국 아내의 돈으로 계약금을 내고 상가 계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내 몰래 행동해야 했어요. 들키면 곤란하니 아주 은밀하게 움직였답니다. 며칠 동안 비밀리에 행동했는데 제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 사흘 뒤에 전처가 연락을 줬어요. 은밀하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답니다. 운전대를 잡기엔 두 손이 너무 떨려서 택시를 타고 나왔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전처가 타고 있던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당신 왔어? 여기가 딱 안성맞춤이야. 우리들이 비밀리에 만나기 딱 좋지. 누가 경찰차에서 이러는 줄 상상이나 하겠어? 근데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괜히 당신 상사한테 걸려서 곤란해지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빨리 시작하자. 나 당신 기다리는 동안 엄청 참았단 말이야. 그래, 뭐 시작해보자. 어디로 가는 거야? 은밀하게 해야 하니까 골목 쪽으로 가자. 경찰차라서 사람들 눈에 띄면 좀 그러니까 어두운 골목 가서 주차하고 시작하자. 떨린다. 차에서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 떨려. 난 두 번째야. 전 남편 때문에 해봤는데 은근히 짜릿해. 뭐 짜릿? 참 취향도 독특하다. 아무튼 당신이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난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마음의 준비나 해. 전처와 뭔가를 하기로 해서 골목길에 경찰차를 세우고 숨죽이며 전처와 마주봤습니다. 당신 준비됐어? 긴장되긴 하는데 준비됐어. 이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게. 뭐부터 해야 해? 차에선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별거 없어. 감시만 하면 되는 거야. 저기 헌팅포차에서 술 마시는 당신 마누라 보이지? 여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불륜의 성지라고 할 수 있지. 전처가 신호 위반으로 저를 잡고 차에서 내리게 했을 때 제 아내의 얼굴을 보고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봤다고 했어요. 귓속말로 전처의 전남편이 바람난 여자가 바로 제 아내라고 일러줬답니다. 전남편이 헌팅포차에서 제 아내를 만나 옆에 있는 모텔에 가서 바람을 피우다가 현장을 걸렸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얼어버린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전처가 시키는 대로 감시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전처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함께 경찰차를 타고 골목에 차를 세우고 감시하는 중이었답니다. 전처는 헌팅포차에서 억지 눈웃음을 치며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그동안 술 마시던 상대가 회사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완전히 속았답니다. 헌팅포차의 죽순이었는지 아주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감시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아내가 혼자가 아닌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본 저는 경악하며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걸 보고 증거 사진을 찍어뒀답니다. 그리고 당장 모텔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처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한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얻어서 이혼해야 이득이라고 일러줬습니다. 내가 전 남편이랑 이혼할 때 아쉬웠던 게 뭔지 알아? 바람 피우는 여자를 당신 마누라 한 명만 잡았다는 거야. 헌팅 포차에 자주 다니니 그만큼 여자와 많이 바람 피웠을 거 아니야. 그럼 위자료를 더 챙길 수 있다고. 당신 이미 저 여자랑 이혼할 생각이면 좀 더 참고 불륜 증거 더 잡도록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마지막엔 모텔방 가서 개박살도 내고. 당신 말 듣고 내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미행을 붙었을 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당신이 착각한 줄 알았어. 근데 내 아내가 저러고 돌아다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난 이미 이혼할 마음이야. 당신 말처럼 몇 번 더 증거 잡고 위자료 확실하게 받아내야겠어. 당신의 두 번째 결혼이 이렇게 돼서 유감이야. 그러게, 나나 당신이나 두 번이나 실패했네. 아무튼 당신이 끝까지 좀 도와줘. 전처 덕분에 아내의 외도 증거를 한번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들어온 아내는 아주 대단한 연기를 하더군요. 오빠, 술 마시니까 오빠랑 너무너무 사랑 나누고 싶었어. 우리 방으로 들어가자. 뭐 사랑?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니까 들어가서 자. 왜 그래? 오빠 나한테 삐친 거 있어? 순간 딱이라도 한 대 날리고 싶었지만 아직 참아야 할 시기니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속이 뒤집혀서 그래. 점심에 밥을 잘못 먹었나 봐. 우리 오빠가 탈이 났구나. 내가 손 따줄까? 약 먹었으니까 가라앉겠지. 괜찮으니까 어서 들어와서 자. 응. 근데 오빠, 나 네일샵 진짜로 차려주는 거 맞지? 아내가 상습적인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네일샵 타령을 하니 구역질이 나오더군요. 애써 참고 미소를 짓고 당연히 차려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몇 주 동안 아내가 헌팅 포차에서 남자를 만나 모텔을 가는 걸 10번 넘게 봤습니다. 전처가 계속 함께 있어줘서 꾹 참고 증거를 남길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증거를 많이 모아서 전처와 함께 현장을 덮치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전처와 남자가 취해서 팔짱을 끼고 헌팅 포차 바로 옆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전처와 모텔 건물로 들어갔는데 전처의 경찰복을 보고 프런트 직원이 바로 전처가 몇 호실인지 알려줬습니다. 해당 호수를 찾아 노크를 했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옷옷을 벗은 상간남이 나오길래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자식아, 내 마누라랑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던 거야? 오빠? 오빠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아내가 이불로 몸을 가리며 묻더군요. 저는 그 상황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상간남을 다시 잡아팼습니다. 실컷 화풀이를 하고 있던 중 아내가 전처를 알아봤어요. 당신은 지난번에 그 오빠를 잡으러 온 부인이잖아요. 그때 나 좁혔던 여자 맞죠?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길래 같이 여길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알려준 거죠? 그래, 내 남편이랑 바람났을 때 얻어맞은 거 잘 기억하지? 그때 내가 널 하도 많이 패서 상간녀 피해 보상 안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아니야. 네 남편이랑 그동안 네가 바람 피우는 증거 많이도 잡아냈어. 총 12명이랑 이 모텔을 들어왔더라. 보름 동안 그 많은 남자랑 바람을 피웠지. 당신이 나한테 복수하려고 내 남편 꼬셔서 미행한 거였어? 이 못된 여자야. 복수? 아니, 전혀. 네 남편은 내 전전 남편이야. 너랑 나 참 거지 같은 악연이지? 아무튼 내 전전 남편이 불쌍해서 네 실체를 밝히려고 그동안 잠복하면서 바람난 증거 다 잡아냈어. 오늘은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날이야. 너 돼지게 처맞는 날.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너야말로 돼지게 처맞는 날이야. 아내는 침대 이불 속에서 옷을 입더니 전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훈련된 경찰관이었습니다. 아내가 팔을 휘두르자 그대로 팔을 잡더니 업어치기로 응수해 주더군요.
그리고 아내 뺨따기는 제가 갈겼습니다. 엑스와이프, 당신은 경찰관이니까 뒤로 물러서 있어. 이 여잔 내가 손봐줄 테니까. 그래, 편하게 몸 풀어. 오늘 아니면 패줄 날 없으니까 확실하게 조져. 당연하지. 이런 형편없고 더러운 마누라 혼내주는 건 양심의 가책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테니까. 아내의 뺨을 후려갈기자 펑펑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라고요. 오빠,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나 정신에 문제가 있나 봐. 그래서 자꾸 남자들이랑 이렇게 하룻밤을 했던 거야. 이건 병이야, 병.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치료를 받든 계속 이러고 살든 나랑 상관없어. 넌 오늘부로 내 마누라에서 탈락이니까. 울지 말고 면상이나 똑바로 대! 오빠, 살려줘.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 아내를 흠씬 두들겨 패주고 상간남을 실컷 조져놓고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네일샵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빠, 네일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네일샵 차려주기로 했잖아. 너 어디 모자라니? 진짜 정신병 있나 보네. 이혼할 판국에 내가 네일샵을 왜 해주냐? 오빠가 해줄 줄 알고 계약금 내 돈으로 냈잖아. 잔금 안 내면 계약금은 그대로 버리는 거라고나. 1,000만 원 해줬단 말이야. 고작 1,000만 원이 아까워서 지금 네일샵 이야기를 꺼낸 거야? 이 멍청한 여자야. 넌 바람 피워서 이혼 소송 당할 거야. 네 엄마한테 해준 돈이랑 너한테 썼던 돈, 그리고 내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까지 확실하게 다 받아낼 거라고. 소송? 오빠,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오빠 애기 낳아줄게. 그리고 잠자리도 많이 많이 해줄게.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너처럼 지저분한 여자랑 그런 짓을 할 일은 절대로 없다. 오늘부로 끝이니까 내 집에 발들일 생각하지 마. 오빠 가지마. 오빠. 아내를 그렇게 내팽개치고 전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경찰차에 타라고 하더군요. 당신 근무 중이잖아. 나 혼자 갈게. 나 사실 비번이야. 비번 일 때마다 당신 도와준 거야. 뭐? 그럼 쉬는 날마다 나와서 도와준 거였어? 그래. 당신한테 만회하고 싶었거든. 나 때문에 속 많이 썩었을 거 아니야. 전처는 예전에 결혼 생활할 때 자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다며 저에게 사과하더군요. 그땐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어. 이기적이고 너무 못됐었지. 그래서 당신처럼 착한 남편이랑 이혼했잖아. 과거 일은 미안하게 됐어. 그때는 나나 당신이나 똑같이 잘못한 건데 뭘 사과하고 그래. 아무튼 고마워. 내가 소개해준 변호사한테 증거 주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그럼 얼른 차에 타. 데려다 줄게. 전처는 끝까지 절 도와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 법정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을 확실하게 받고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경찰관 전처와 술을 한잔하게 되었어요. 당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이혼했어. 장모한테 해준 돈이랑 위자료 잘 챙겼어. 고마워. 고맙긴. 내가 당신한테 도움 줘서 기분이 좋네. 우리 둘 다 2번이나 이혼했네. 돌돌 신끼리 건배하자. 저는 술이 약해서 몇 잔 마시고 그만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절 붙잡더라고요. 여보. 뭐? 여보라고? 당신 왜 이래? 취했어? 여보, 나 다른 남자랑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당신이 얼마나 좋은 남자고 좋은 남편인지. 칭찬은 고마운데 이러지 마. 우린 끝난 사이잖아. 경찰관 전처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말했어요. 아주 큰 용기를 낸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사실 당신이 이혼하길 누구보다 기다렸어. 당신을 다시 잡고 싶었다고. 그래서 당신 도운 거고. 경찰관 아내가 과거 일을 후회하고 저를 다시 만나고 합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취했어. 깨진 사랑을 어떻게 이어붙이겠니? 그리고 난 이제 여자라면 학을 뗀다.
재혼? 절대로 안 해. 혼자 평생 살 거야. 나랑 다시 시작하면 다를 수도 있잖아. 내가 노력할게. 예전과 나 많이 달라. 달라졌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당신은 아직도 예쁘고 좋은 직업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 먼저 가볼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번 져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해. 그래도 안 되겠어. 가지 마. 이런다고 내 마음이 달라지진 않아. 진심으로 미안해. 경찰관 전처는 아쉬워하더니 곧 저를 보내주더군요. 이후 새롭게 시작하려고 동네를 멀리 떠나서 터를 마련했답니다. 회사도 옮기고요. 제 인생에 다시는 재혼 따윈 없다고 여기면서 연애도 되도록 늦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회사 상사가 절 딱하게 봤는지 자꾸 소개팅을 해주겠다며 시간을 빼라고 했어요. 싫다고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인지 한번 만나나 보자 하고 자리에 나갔더니 글쎄 경찰관 전처가 나왔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오늘 소개받는 여자였어? 나도 몰랐어. 나한테 도움받은 시민이 당신 회사의 상사였나 보네. 참 세상 좁다. 회사도 집도 옮겨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당신을 또 만나네. 그동안 잘 지냈어? 당신한테 고백했다 차이고 울상으로 지냈지. 미안하다. 그녀는 아직 저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나랑 다시 시작할 순 없는 거지? 이렇게 우연히 만나니까 기분이 묘하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초반엔 좋겠지만 이후엔 서로에게 힘만 들 거야.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좋겠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나쁜 놈. 좀 못 이기는 척하고 나 받아주면 안 돼?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가끔 얼굴 보고 응원해주는 사이로 말이야. 당신한테 남자가 생기면 저절로 흐지부지 안 만나게 되는 사이로. 어때? 또 차였네. 그래. 나도 자존심 있어서 더 강요 안 해. 아무튼 소개팅 나온 김에 밥이나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자. 전전처는 제 말을 이해해줬고 받아들여줘서 친구로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러다 그녀에게 애인이 생기면서 연락이 끊겼고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됐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랑은 찾지 않고 혼자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취미 부자가 되어보려고 골프도 배우고 있고 헬스도 다니고 낚시와 등산도 시작했답니다. 결혼에 2번 실패하고 제가 아주 못난 사람이라 생각해서 성격도 개조하려고 철학 공부도 시작했네요. 여러 가지로 세상 보는 안목을 높이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팅 포차에 미쳐있던 전처는 얼마 전 아빠가 누군지 모를 아기를 낳았답니다. 그렇게 막 놀고 다니더니 덜컥 임신해서 혼자 애를 낳고 키우고 있답니다. 그게 마지막 전처의 소식이었는데 아마 잘 못 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결말까지 글을 쓰게 되었네요. 듣고 계신 돌싱분들이든 돌돌싱인 분들이든 배우자와 헤어지고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제 사연으로 잠시나마 위로와 흥미를 즐겼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한 웃음을 짓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